당원 여러분, 조성주입니다. 이번 당직 선거 뜨겁게 논쟁해야 합니다. 승패를 남기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쟁을 넘어서 우리가 당에 남겨야 되는 것은 우리 진보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다양한 토론과 논쟁 가능성을 함께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략 명부 관련돼서는 저는 이것이 당원들의 자부심이 된 것은 저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시효가 끝났다. 오히려 지난 총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37명이나 아주 과열된 경쟁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당의 에너지가 다 거기에 올인되고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전략공천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국위원회가 해당 시기에 적절한 명부들을 작성해서 추인하고 공정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2배수 추천을 한 다음에 지도부가 거기서 정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당원들의 총투표를 붙이는 방식을 고민을 일단 초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는 좀 변경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오히려 비례 선출 방식이야말로 저는 정파들의 연공서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마치 직선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장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직무형 임금 체계에 관련돼서 이정민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100%의 직무급을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기본을 직무급으로 하면서도 산별 노조들이 거기에 뭐 연공적 성격이나 숙련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별로 가미할 수밖에 없는 조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대기업 노동조합이 호봉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고연령 노동자들이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 좀 보상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깎을 수는 없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임금 커브를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고령화 속도에 그럼 이제 임금 커브를 조금 낮추면서 밑에 이제 신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직무형 임금 체계에 대해 테이블을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10년 15년에 거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별교섭은 제가 여러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산별교섭이 안 되는 핵심적 이유가 뭘까? 산별노조들이 산별교섭에서 우리가 무엇을 논의할 건데 아젠다. 사실 이게 한국에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체계 논의를 하자 하면 저는 자본도 충분히 대기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좀 정부 역할에서는 사이드에서는 필요한 것이 지금 뭐 경총 전경련들이 각종 정부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도 들어오거든요. 경총이. 근데 사용자 단체가 아니에요. 경영자 단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경영자 단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경영자 단체에 사용자 단체에 준하는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 조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산별교섭 테이블에 좀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반정치 행위를 한 것인지 그때 당시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원들이 이견을 가지는 그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의원에 대한 의원적 어떤 신분 박탈을 다루는 안건이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우회해서 정치적 결의의 형태로 올라온 것에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과연 좋은 정치 행위인가, 민주주의의 정치 행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견을 가지는 당원들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다 추방하자는 투표가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좋은 정치라고 하지도 않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올려놓고 그것이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것이 무조건 다 정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아까 이제 김윤기 그 후보님에 대해서 뭐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진 거 아니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정호진 후보님은 지금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 총투표의 대표 발의자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당 대표에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당을 인질로 잡고 가장 큰 네거티브 마케팅을 했다, 당대표를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김인규 후보님께 물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부결된 것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건지 저는 사실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당대표를 출마한 부분과 당원 총투표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당원 총투표를 만든 후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나오실 수 있는데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과 네거티브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원 유색 때 땅을 버리고 새 집을 짓지 못한다. 땅이 쩍쩍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보정치 4.0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옛 땅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가? 집을 뭐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이정미 후보께서도 반대하신 검수완박에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복권해야 된다고 보는 시민들이 자신을 가장 진보라고 본다는 민주당 새로
고침 보고서가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구분선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마치 2017년 당대표 하실 때랑은 완전히 다른 네. 곳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디서 기반을 찾겠다는 건지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라는 이 표현은 다 부수자, 다 실패했다 이런 청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건 뭐 국민의 노동조합, 성평등 민주주의, 외로움 없는 돌봄혁명의 길로 나아간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들이 대부분 삼인주의 복지국가의 노선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정호진 후보님이랑 참 많이 생각이 다르지만 굉장히 동의했던 게, 우리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게 사실 삼인주의 노선을 해왔거든요. 우리 당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멸차게 우리 당이 갑자기 평가하고 있고, 마치 지금 뭔가 우리가 노선을 잃은 것처럼, 저는 오히려 우리 삼인주의 해왔는데, 그 노선을 해왔는데 그걸 왜 밝히지 못했는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의로운 복지국가 더 가지 못했는가, 이게 문제의식인데, 저는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대부분 정의로운 복지국가 삼인주의 노선 안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삼인주의가 노선이라고, 정의당의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업그레이드된 삼인주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세기 저는 지난 30일부터 출마 선언 이후 쏟아진 당원분들이 저에게 주신 질문들이 하나씩 답드리고 있습니다. 직무급 도입하자, 6412 버스에서 내려서 산업과 경제의 전장으로 가자, 그리고 비례대표 100% 전략 공천,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할 때마다 저는 즐겁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 저는 조용히 끝나서 뻔한 승패가 갈리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끄럽고 또 이변도 일어나고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하면서도 당원분들도, 그리고 당 밖에 계신 시민들과 지지자분들도 다시 관심 기울일 수 있는 당직 선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도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토론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